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 라디오방송 생생 인터뷰 진행자 김상배입니다. 우리 방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안전 전문가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안전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유재욱 정책 담당관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재욱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정책 담당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국민안전방송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안전 라디오 방송은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해당 지역의 안전대책 및 안전정책을 공유하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사고는 미연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존재입니다. 각종 사고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대처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안전방송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네네. 순서의 첫 번째로요, 특수재난 분야의 전문가이신 유재욱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정책 담당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수재난에 네, 감사합니다. 특수재난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과 현황 등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재난 하면은 국민들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네네. 설명 부탁합니다. 네. 그 특수재난은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재난 중에서 국민과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재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종폭합, 미래재난까지 포함해서 특수재난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재난은 특히 이제 특수하다는 스페셜의 의미보다는 익스트로더넬이라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하면서 이런 그 9개 유형의 특수재난을 정의하고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민관 간의 협업,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대비 체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9가지 특수재난이라고 하면 네. 첫 번째로 대형교통사고, 네.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 등 환경오염사고, 그리고 메르스 등 감염병, 그리고 AI 등 가축질병, 그리고 원자력 안전사고, 그다음에 다중밀집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그리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사고, 마지막으로 공동구 재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복합적인 재난을 특수재난으로 지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30여 년간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시설이 대형화되고 또 지은 지도 오래된 노후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 공간의 어떤 밀집화로 앞으로도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 및 산업 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이라든지 산업안전사고, 그다음에 이동 중에 철도 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신종 우해물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오염사고 또한 광역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사고는 빈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그 재난관리의 중점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전문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발생 시에 국민 스스로가 또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을 더욱 높여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우리나라에서 보면 특수재난이라 하면 말이죠. 네. 진짜 특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라는 게 참 미연에 방지가 좀 힘들지만 예방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수재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안전에 불모지 이 땅의 공무원으로서 약 20여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한 10년에 한 번꼴로 대형 사고가,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300명이 넘는 이런 우리나라를 정말 굉장히 좌절시키고 네, 그랬던 경제까지 좀 침몰시키고 했던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구 지하철 사고가 그렇죠. 2003년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가 또 2014년에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각심과 그다음에 재난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을 요구하고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개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정부 조직도 많이 손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의식 수준, 재난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좀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하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일천하지만 한 2년 6개월 정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영연방 국가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수를 상당히 줄이고 있고 재산 피해도 좀 감소를 시키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네,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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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동안의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겪어본 거에 대한 예방만을 의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라든지 신종, 복합, 미래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에 소홀했고 막상 그 재난을 당했을 때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난까지도 예측을 하고 평가하는 데 좀 중점을 둠으로 해서 보다 더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법률로 제정을 해서 네,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분야에 상당히 밀접하게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국민안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oT라든지 AI 네, 그리고 AR, VR 같은 기술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재난안전관리에 접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데를 통해서 한 90개 과제를 지금 발굴을 했고 한 1조 5천억 정도를 앞으로 투자를 해서 네. 국민안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유,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네. 이제 행정안전부로 이제 또 바뀌는 성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안행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예, 뭐 여야 합의는 됐지만은 좀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네네.
어찌됐건 행정안전부로 이제 또 편입이 되면 아마도 국민안전처에서 했던 일이 좀 많이 줄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아까 그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실 때 10년에 한 번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인간이 생각 못할 것도 있는데 또 언제 또 사고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게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으고 총동원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은 청와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부처가 좀 총력을 기울이는 체제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뭐 재난이 바로 일어나다가 이제 끝나는 단발성 이제 재난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앞으로 이제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네네. 봐도 참 국가 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한 군데서 컨트롤 잘해서 예방할 수 네.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청와대가 만약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전처럼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강력하게 대처가 된다고 했을 때 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확산성 재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한 번에 그냥 금방 일어나서 끝나는 재난이 아니고 계속 확대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휘가 된다면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네. 지나온 역사를 보면 많은 아픔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범정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루어진 건 없고요. 어찌됐건 이번에는 특수재난실이 선도주자가 돼서 네. 어쨌든 그 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유는 불문하고 안전한 그러니까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안전 관련 전문 인력으로 네. 정말 제가 그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우리 유재옥 정책 담당관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기 네. 보면 그 일선에서 네. 일선에서 사고가 나면 처리하고 이런 분들은 참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정책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어찌됐건 그 우리 유재옥 정책 담당관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앞으로 그 사고에 일어나는 예방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네. 첫째도 건강입니다. 네. 건강하셔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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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유재옥 정책 담당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급하시는데 국민안전 라디오 방송에서 힘차게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담당관님, 네네네.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에 보다 더 자세한 특수재난의 정책적 방향과 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면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동안에 좀 부족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네. 발전하고 네. 더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좀 더욱 그 재난안전 관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 이제 정부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그 우리 그 재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네네. 크거든요. 현장에서. 네네.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각 네네. 시군구에 봐서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판단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네, 좋은 네. 일이 국가 재난이 일어나는데 좀 흡족한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네네. 네, 이상으로 국민안전라디오방송 김상배 생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더 생생한 안전 이슈로 찾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